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연구소 CBS 박철웅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할 뉴스는 뭔가요? 네, 먼저 대선 주자들 일제히 스타트 이렇게 네. 꼽아봤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잖아요. 네. 어제 기자회견 정치인 윤석열의 키워드는 단연 정권 교체였습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라고 하면서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죠.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문을 두고 뭐 별거 없다. 이런 비난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주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어땠을까요? 뭐 훌륭하다는 평가와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자 이런 기대 섞인 반응도 내비쳤고요. 네. 여당 후보들 발걸음이 빠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예비 후보 접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등록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미 등록 마쳤고요. 뭐 박용진, 김두관, 이강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대표님 어제 보셨죠? 예, 다 봤습니다. 가장 눈에 띈 장면이 어떤 거였어요? 뭐 누군가는 뭐 도리도리가 눈에 띄었다. 네, 740번 도리도리 했다 뭐 이런 걸 댓글에 달기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쓴 언어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뭐냐면은 네.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쪽의 정치권 선수들이 붙어서 이걸 만들어줬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하는 어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네. 우리의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그 오래된 논쟁과 연관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이제 빼려고 한다고 하고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은 뭐 이거면 지지하고 상관없이 뭔가 자유를 없애려고 한 게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네. 잘 기억이 안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 레토릭이거든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손길이 들어간 게 정치권 선수들이 이렇게 만져준 게 꽤 된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본인의 언어인 것인가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을 하더라고요.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본인의 언어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지만은 이런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선수들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권 교체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으로 수렴을 했는데 네. 이거는 뭐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과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여당에서는 거의 제가 보기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또 막 퍼붓고 있고 곧 하차할 거다, 뭐 못 버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송영길 대표 말이 저는 제 눈에 띄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검증 잘 받아보시라. 뭐 일단은 축하한다. 검증 잘 받아보시라. 그런데 윤석열 총장한테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된다. 왜 저 정도 수준의 분한테 뭐 대충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게 맞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이 반성을 하고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을 보고 so what 이런 질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정권 교체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사실 2022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진 않잖아요. 출마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 문재인 이후에 어떤 콘텐츠를 들고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그 여야의 평가와 입장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뉴스는 뭔가요? 네, 당정 33조 슈퍼 추경 편성. 네. 올해 2차 추경이 33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기정 예산 3조 원을 더해서 총 36조 원 규모 대책인데 지금 이게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뭐 백신과 방역 보강, 그리고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됐고요. 당정이 그동안 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선별로 할 것인가 전체 네. 다 줄 것인가. 네. 이 부분은 결국 소득 하위 80%에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선별 지원이죠.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게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뭐 신용카드 더 쓰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네네. 상생소비 지원금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이 됩니다. 이 2차 추경안은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이 돼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사실 김 대표님, 예.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전 국민 다 동등하게 지급하는 게 맞냐, 아니면 뭔가 선별 작업을 거쳐서 하는 게 옳으냐. 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맨날 논쟁이고 그냥 피곤합니다. 사실 그 맨날 볼 때마다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정하면 어떨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네. 일단 이번에는 일단은 민주당이 전 국민 지원을 주장을 했고 당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좀 70%까지 얘기를 하다가 80% 선에서 이제 합의를 봤는데 최근에 계속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되는 대체적으로 것도 그러니까 많고. 사실 이제 맨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제 선별 지원으로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열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박완주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아직도 전 국민 지급 아니면 90%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확정이 아니라는 건가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이제 예, 불만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쇼맨십인지 아니면 어허. 진짜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금액이 이제 30조면은 이제 세출 기준으로 36조 원 정도인데 이거는 역대 최고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감해질 정도로 옛날에는 추경하면은 보통 한 10조 뭐 그래도 야 이거 누구 나라 곳간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는 30조에도 그냥 덤덤하게 될 정도로 우리가 좀 익숙해졌다 이런 규모에.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뭐 코로나 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뭐 고용 민생안전 지원, 그리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도 내년 1월부터 하는 거를 올해 10월부터 앞당기기로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돈들이 나가면서 지금 방역이 좀 흔들릴까 봐 굉장히 걱정이에요. 어떤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재난지원금 풀리면 네. 돈을 쓸어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어허, 네. 그러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전에 작년 5월이나 이럴 때 느슨해진 거.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790명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800명 육박했습니다. 지금 뭐 공식 확진자. 발표는 아니지만 예. 제가 뭐 이제 매일 새벽에 받아보는 게 있는데 지금 794명 정도로 아이고, 집계가 됐어요. 큰일이네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큰일이다. 네. 이거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진짜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걱정이 여전히 많이 되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네, 종로에서 쏟아진 조선 유물 알고 보니 엄청난 보물. 이거 저도 어제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서울 종로 한복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사동 초입 부분 네. 아마 많이들 지나다니시는 부분인데 물시계, 뭐 천문시계 그리고 특히 훈민정음 금속 활자들이 네. 1,600여 점 넘게 발굴이 됐습니다. 가치가 엄청나다고 해요. 네. 이제까지 발견된 한글 금속 활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의뢰자라는 건데 이것보다 한 20년 정도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 시기가 확실하면 그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네. 앞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세종대왕의 지시로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전해졌지만 문헌만 있고 실물은 전해지지 않았었던 뭐 천문시계, 일정 성시 일부도 발견됐고 또 물시계 부품도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세종대왕 시기에 옥루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종로 한복판에서 네. 세종대왕 때 어떤 네. 과학 풀세트가 발견이 된 거라서 이게 지금 향후에 과거의 우리 과학기술에 예. 대한 연구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정말 반갑거든요. 예. 흥분도 되고 그런데 좀 의아한 것도 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왜 거기서 나오나? 왜 거기서 나왔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궁금하잖아요. 예.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인사동인데 이제 피막골이라고 불리는 네. 좀 크게 보면은 그런 지역이에요. 웬만한 저쪽 중간 종로 1가 쪽 피막골은 다 재개발이 됐는데 인사동 쪽인데 여기가 피막골이라는 데가 마차를 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마차 타고 오면은 거기에서 피해 가지고 있었던 네. 서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에서도 그 수도 문물 연구원장인 오경택 원장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양반이 살던 데가 아닌데 이렇게 전문가도. 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다라고 네.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지금 뭐 역대급들이 나왔다라는 거고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렇네요. 거죠. 지금 재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네. 유물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런데요. 그 박철웅 기자가 오늘까지 출연하죠? 네. 경제부로 발령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을 누비게 됐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동안 출연하시면서. 뭐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 그간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큰 활약 계속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웅 기자,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